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쌤의 감성국어의 조성욱입니다. 여러분 온라인 수업 기간 집에서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예전에는 이 온라인이 거의 일상이었는데 이제 뭐 코로나가 잠잠해진 건지 둔감해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학교에 계속 오면서 선생님도 다시 온라인에 막 집중을 하다가 여러분하고 대면 수업하는 거를 이제 일상이 다시 돌아왔는데 또 갑자기 또 온라인 수업을 한다니까 약간 적응이 안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수학여행 갔다 오니까 좀 피곤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안 피곤한가? 선생님은 수학여행 갔다 오고 나서 그 주말 동안에 쉬었는데도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학교에 와가지고 또 그동안 못한 밀린 일들을 하고 또 여러분들 또 뭐 수능 뭐 친다라고 준비하고 막 정리하고 하니까 너무 막 몸이 피곤해가지고 막 그 수업 없는 쉬는 시간에 막 교무실에서 그러고 막 자고 이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온라인 기간이니까 엄청 잘 쉬고 있겠네요. 그죠? 집에서. 선생님들은 학교에 나와서 이제 수능이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수능 시험 그 막 준비한다고 막 청소도 하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 같은 거 좀 했습니까? 별 생각 없었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 수능 준비하는 그 장소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에 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반 아이들 준비를 시킬 때 얘들아 너희들이 수능을 치러 갔는데 그 장소가 더럽거나 책상이 삐걱거리면 어떻겠냐. 너희들이 치는 수능 장소를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준비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반 2학년 3반 친구들도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잘 하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반 애들은 시키니까 했는데 여학생들은 안 시켜도 막 선생님 이거 해야죠 하면서 막 적극적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 반 애들이 말 잘 들어서 다행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이제 여러분들 그 수능이 이제 남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수능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고 이제 여러분도 거의 한 1년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능이 모든 것을 결정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수시를 넣었을 때 최저가 있는 학교를 넣거나 아니면은 내 내신이 조금 안 좋기 때문에 뭐죠? 그 정시로 가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수능이 절대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남은 이 1년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해가지고 내신 관리와 더불어 수능 준비도 잘 하셔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의 선생님이 광고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자, 여러분 이거 보신 적 있습니까? 그거 요 문구 보신 적 있습니까? 수강료 100% 무료 겨울방학 방과 후 프리패스 이벤트. 자, 선생님이 2학년 부장이긴 하지만 방과 후 학교 업무도 같이 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과 후 담당 선생님은 따로 계시지만 선생님이 부장으로서 같이 업무를 총괄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 국가에서 학교 예산을 엄청 많이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겨울방학 방과 후는 수강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전액 무료로 실시합니다. 그리고 간식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오늘 학생들에게는. 그래서 이번에는 수강료가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수강료를 나눠내는 개념이 아니라서 적은 숫자가 희망을 해도 선생님만 수업을 해주시겠다고 하면 모든 강좌를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 그 수강 신청은 11월 11일, 12일 동안 수강 신청이 아니라 수요 조사를 했고 그걸 바탕으로 11월 말쯤에 수강 신청을 할 때 적극적으로 좀 신청을 해서 체육실기, 음악실기, 미술실기 뿐만이 아니라 국어도 뭐 문법, 문학 이런 식으로 또 수학도 세분화해서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무료로 수업을 해준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방과후 학교에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광고를 하게 됐네요. 방과후 부장이다 보니까 광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12월 달에 석식 신청을 아무도 안 한 게 아니라 거의 없어가지고 지금 석식을 못할 상황이 나더라고요. 원래 이제 그 고등학교 2학년이 끝나갈 때쯤에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이제 너희들이 고3이다라는 얘기인데 보통 그 고3이 수능 끝나고 나면 거의 엄청 긴장해가지고 막 야자 막 엄청 많이 하고 이랬는데 여러분들은 전혀 긴장이 안 되나 봐요. 어떻게든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일단 놀고 나중에 하자 어떻게든 되겠지를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다마는 여러분들 좀 걱정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상관이 없는데 개인적으로도 열심히도 안 하면서 단체적으로도 열심히 안 하는 친구들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선생님.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요? 자,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겨울방학 방과 후 프리패스 이벤트에 모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야, 나도 좀 하시고요. 여러분, 진짜 쌤이 걱정돼서 하는 말입니다. 자,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수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재 63쪽. 자, 교재 63쪽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6번부터 10분. 오늘도 5개의 문제가 있는데요. 제한 시간이 9분 30초로 나와 있는데 글이 짧습니다. 문제는 많긴 하지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8분을 주겠습니다. Just 8 minutes. 8분. 자, 그러면 잠시 화면을 멈추고 8분 뒤에 선생님이랑 만나도록 합시다. 자, 문제풀이 스타트! 네, 여러분들 문제 잘 풀어봤습니까? 자, 그럼 한번 매겨보도록 합시다. 자, 6번의 답은 4번, 7번의 답은 3번, 8번의 답은 5번, 9번의 답은 4번, 10번의 답은 5번입니다. 4, 3, 5, 4, 5. 자, 답 맞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볼까요? 한 개 틀린 친구 손 들어볼까요? 이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2개 이상 틀린 친구들 어떻게 할 겁니까? 진짜 걱정이 됩니다. 선생님이 내년에도 선생님이 여러분을 계속 가르칠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국어라는 과목이 성적이 확 올라가는 과목이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꾸준히 열심히 하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꾸준히 열심히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선생님이 그 독서 문제집 하나 따로 사가지고 매일 지문 3개씩 매일 풀으라고 했는데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어요? 해도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일단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하루에 3지문씩 꼭 풀도록 합시다. 자, 일단 오늘 문제를 한번 지문 한번 볼까요? 소비자, 경쟁, 독점, 기업. 이거 소비자와 독점, 경쟁, 기업에 관련된 글이구나 정도만 알고 바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소비자 권익을 위하여 국가가 집행하는 정책. 소비자를 위해서 국가가 집행하는 정책으로는 뭐가 있어요?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쟁정책이라는 것이 뭐냐? 본래 독점, 담합과 같은 반경쟁적 행위를 국가가 규제함으로써 시장에서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게 무슨 정책? 경쟁정책. 그러니까 경쟁이 안 되게 스스로 뭐 독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막음으로써 경쟁이 잘 일어나게 하는 정책이 경쟁정책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경쟁을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기업은 소비자한테 내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가격을 낮추거나 서비스를 높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유효한 정책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 권익을 위하여 국가가 집행하는 정책이 된다는 겁니다. 경쟁정책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거죠. 경쟁정책이 소비자 권익에 기여하는 모습은 생산적 효율과 배분적 효율의 두 측면에서 살펴보겠다 하니까 이제 살펴보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 문단부터 나오는 것은 경쟁정책이 소비자 권익에 들어가는 이 모습을 살펴보는데 첫 번째로 이 생산적 효율 측면. 그러니까 이 문단은 뭐에 관한 내용이죠? 경쟁정책이 소비자에게 유효한 측면 중 하나인 생산적 효율 측면을 알아보는 게 이 문단입니다. 자, 먼저 생산적 효율은 주어진 자원으로 낭비 없이 더 많은 생산을 하게 하는 측면이라는 거예요. 같은 비용이라면 더 많이 만들어내는 거. 같은 생산량이라면 비용이 적을수록 효율이 높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시장이 경쟁적이면 개별 기업은 생존을 위해서 비용 절감이라든지 이런 효율을 추구하게 되고 거기서 창출된 여력, 남는 힘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자 품질을 향상시키거나 가격을 인하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경쟁 상품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음에 커가지고 장사를 아르바이트로 뭘 장사를 한다 생각해봅시다. 여러분 그 아파트 앞에 붕어빵을 여러분이 장사를 한다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붕어빵 장사를 내가 하고 옆에 친구가 옆에 3명이서 하는데 어떻게 하면 붕어빵을 잘 팔 수 있겠습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옆집보다 싸게 팔면 됩니다. 전마가 1,000원에 판다. 그럼 나는 여기는 900원에 팔겠다.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면 돼요? 요 집에 가니까 똑같은 붕어빵인데 여기는 더 싸게 팔더라. 여기는 1,000원에 2개 주는데 저긴 1,000원에 3개 준다. 그럼 여러분 어디 가겠습니까? 1,000원에 3개 주는데 가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비용 절감을 해가지고 소비자한테 가격을 인하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붕어빵이라도 같은 붕어빵이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직접 집에서 수제로 반죽을 해가지고 안에 그 시제품이 아닌 소스를 직접 만들어갖고 안에 넣어서 난 먹어보세요. 맛이 환상적이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맛을 향상시키면 붕어빵이 똑같은 가격에도 많이 팔리는 거. 이게 뭐죠? 생산적 효율을 통해서 기업이 소비자에게 경쟁을 하면서 소비자에게 선택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이익이 소비자한테 간다는 거죠. 그리하여 경쟁 정책이 유발한 생산적 효율은 소비자 원익에 기여하게 된다. 이게 생산적 효율 측면에서 경쟁 정책이 소비자에게 기여하는 바입니다. 물론 비용을 절감하는 측면에서는 독점 기업이 전부 다 사가지고 싸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독점 기업은 가격 인하를 하지 않습니다. 왜? 내 혼자 다 할 수 있는데. 내 혼자 붕어빵 다 파는데 난 붕어빵 한 개 5,000원 먹기 싫어? 그럼 먹지 마. 나는 여기 5,000원. 왜냐면 붕어빵을 정말 먹고 싶은 사람은 붕어빵 장사가 한 명밖에 없으면 거기서밖에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소비자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독점과에 대한 감시와 규제가 지속적으로 필요해서 뭐를 하는 거지요? 요 경쟁 정책을 국가가 쓴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생산적 효율이 아니라 배분적 효율 측면입니다. 생산적 효율 측면에서는 기업이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만들 때 비용 절감이나 가격을 인하하게 만드는 것이고, 배분적 효율은 사람들의 만족이 더 커지도록 자원을 배분시키는 거예요. 생산이 아니라 이제 배분을 하는 측면이죠. 시장이 독점 상태에 놓이게 되면 영리 극대화를 추구하는 독점 기업은 생산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분적 비효율이 발생되는 거죠. 그냥 놔두면 정상적인 가격이 책정될 건데 생산도 조금씩 하면서 가격을 올려요. 석유 보유국이 좀 그러지 않습니까? 그 기름을 통해서 그 나라는 뭐 기름만 팔아서 엄청 잘 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산량을 조절하면서 조금씩만 파는 이런 것들은 독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반면에 경쟁이 활발해지면 생산량 증가와 가격 인하가 수반되어서 소비자의 만족도가 커지는 배분적 효율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경쟁 정책이 시장의 경쟁을 통하여 유발한 배분적 효율도 소비자 권익에 기여하게 되는 거죠. 사실 잘 모르겠어요.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무슨 차이가 나는지. 일단 생산적인 측면에서 기업이 잘 생산하게 만드는 게 경쟁이고, 경쟁을 시켜가지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렇게 배분이 잘 되도록 만드는 게 배분적 효율의 측면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네요. 이처럼 경쟁정책 앞에서 살펴본 경쟁정책이 생산적 효율 측면에서나 배분적 효율 두 가지 측면에서 소비자 권익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히 실현이 되지 않는데요. 시장을 아무리 경쟁 상태로 유지하더라도 여전히 남는 문제, 어떤 문제일까요? 첫 번째, 우선 전체 소비자를 기준으로 볼 때 경쟁정책이 소비자 이익을 증진하도록 일부 소비자에게는 불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소비자에게 전부 다 이익이 될 수도 있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선생님이 특정 제품을 설정하는 거 아닙니다. 사과사의 핸드폰과 그 다음에 우주 핸드폰, 그 두 개가 있다고 쳐봅시다. 근데 그게 막 경쟁을 할 때는 서로 잘 만들기 위해서 막 성능도 발전시키고 막 이렇게 했어. 그 다음에 막 고장나면 AS도 해주고 예전 제품도 막 새로 해주고 막 그랬어. 그런데 어쩌다가 사과사가 망했어요. 사과사가 망해가지고 더 이상 사과사의 제품이 선정이 안 돼. 근데 나는 방금 최신 사과 14 샀거든. 사과 14. 13, 요새 나온 게 13인가? 사과 13을 샀는데, 사과사가 망했어! 그러고 지금 전부 우주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주는 가격도 올리고 하면서 서비스가 되는데, 사과 제품 고치려면 더 이상 서비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사과 핸드폰을 산 사람은 사후가 관리가 되지 않아서 피해를 보죠. 경쟁을 하다가 방금 선생님 2개만 얘기했지만 10개 정도 경쟁업체가 있었는데 내가 10번째 가게를 선택했는데 그 가게가 망해가지고 그 제품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면 AS를 받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경쟁이 무조건 모든 소비자한테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경쟁 정책 자체를 포기하게 되면은 전체 소비자가 불리하게 되기 때문에 국가는 경쟁 정책을 유지할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도 문제는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소비자는 기업에 대한 교섭력이 약하고 상품에 대한 정보도 적으면 충동구매로 유효성분도 소비자가 약하다 이 말이죠. 소비자가 약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산지 공개, 유해상품 회수 등의 조치를 생각해서 볼 수 있지만 이거는 경쟁을 할 건 아니에요.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기업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야 이거 리콜해, 야 원산지 공개해 이렇게 하는 거는 기업 입장에서는 완전 경쟁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거죠.
하지만 이걸 통해서 소비자의 권익이 증대되기 때문에 경쟁 정책이 아닌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 이런 문제들 때문에 소비자의 지위를 기업과 대등하게 하고 기업으로부터 이런 피해를 구제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정책이 요구되었고, 이 요구에 따라 수립된 게 드디어 뭐다? 소비자 정책이죠. 우리가 제일 처음에 두 가지 나왔잖아. 경쟁정책과 소비자 정책이 있는데, 경쟁정책 이만큼 설명하다가 경쟁정책으로 충분하지 않은 게 있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나왔다? 소비자 정책이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정책은 어떤 식으로 됩니까? 기업들이 지켜야 할 소비 안전 기준 마련, 상품 전개 정보 공개 의무화. 내가 식당에 갔는데 이게 국산인지 중국산인지 막 중국산 김치 막 발로 막 이렇게 다 밟아가지고 담은 배추인지 그거 먹기 싫잖아. 그러면 그걸 공개를 하면 예를 들어서 중국산 김치를 싸게 써가지고 이익을 남기려는 식당은 원산지 공개를 하면 사람들이 안 가겠죠. 그러면 피해는 볼 수 있잖아. 그 사람이 경쟁에서 피해는 보잖아. 그러니까 국내산을 쓰면 가격은 올라갈 수 있겠지만 소비자가 정보를 몰라서 건강을 해치는 피해는 막을 수 있는 게 무슨 정책? 소비자 정책이라는 거지. 이런 조치와 같이 소비자 보호와 직접 관련 있는 사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소비자 정책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충동구매, 유해 상품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해주고 소비자 교육도 실시해주고 기업과 소비자 간의 분쟁을 해결해준다. 선생님이 옛날에 판매원한테 잘못 써갖고 엄청 비싼 거를 잘못 계약한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소비자보호원이라는 데 전화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보호원에서 그 회사에다가 그 공문을 보내가지고 환불을 해주더라고. 그 판매자한테 전화하니까 그거 환불 안 됩니다. 고객님이 동의하셨잖아요. 막 이러면서 안 해준다네? 근데 소비자보호원에 전화하니까 해주더라고. 이게 무슨 정책이에요? 소비자 정책.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선생님. 진짜 큰 돈을 날릴 뻔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여러분도. 자, 이렇게 해서 지문을 다 읽어봤는데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먼저 6번. 윗글의 설명 방식으로 가져가셨다는 것은 이건 이제 글의 흐름을 이해하는 건데 설명 방식으로 잘못된 걸 찾는 게 아니라 적절한 걸 찾는 거죠. 그러면 글의 흐름과 가장 일치하는 걸 찾으면 되겠네. 소비자의 개념 정의 이런 거 안 했어요. 소비자 정책의 문제점 안 나왔어요. 소비자와 기업의 관계를 유사한 사례 몸 빗대. 소비자 권익 실현을 위한 두 가지 정책 뭐였지? 경쟁 정책과 소비자 정책에 소개하면서 각각 기능 밝히고 있네. 맞네. 이거 너무 쉽죠. 5번. 시장 경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 역사적 측면 어디 없잖아요. 너무 쉽죠? 답은 6번의 답은 4번입니다. 7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그림 찾기 문제네요. 자, 1번. 독점에 대한 규제는 배분적 효율에 기여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상식으로 푸는 게 아니고 찾는 겁니다. 자, 이거 어디서 근거가 있을까요? 독점에 대한 규제라면 배분적 효율에 기여가 된다. 자, 여러분들 세 번째 문단 보십시오. 63쪽의 세 번째 문단. 다음으로 배분적 효율은 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 있죠. 배분적 효율이 시장이 독점 상태에 놓이면은 배분적 비효율이 되기 때문에 맨 밑에 두 번째 줄을 보세요. 경쟁 정책이 시장의 경쟁을 통하여 유발한 배분적 효율도 소비자의 권익에 기여한다. 경쟁 정책이 시장의 경쟁을 통하여 유발한 배분적 효율. 그러니까 독점 상태에 놓이면 배분적 비효율을 발생하니까 뭐죠? 독점에 대한 규제를 통해서 이 경쟁 정책이 그 배분적 효율을 달성해 준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3문단에 보면 독점 상태에 놓이면 비효율이 되기 때문에 경쟁 상태가 활발해지면 경쟁 정책을 통하여 배분적 효율이 올라간다. 즉 독점이 되면 비효율인데 독점에 대한 규제를 하니까 배분적 효율에 기여를 한다는 말이 맞게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 단어가 나오진 않지만 3문단을 해석하면 1번의 동그라미를 충분히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2번. 시장이 경쟁적이더라도 일부 소비자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아까 읽은 것 같은데. 이건 어디 있습니까? 63쪽 네 번째 문단. 우선 세 번째 줄에 우선 뒤에 보세요. 전체 소비자를 기준으로 볼 때 경쟁 정책이 소비자 이익을 증진하더라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일부 소비자에게는 불이익. 이건 그대로 나와 있죠. 이거를 근거로 2번은 동그라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생산적 효율을 달성한 독점 기업은 경쟁 정책으로 규제할 필요가 없다? 그럼 독점 기업 규제할 필요가 없습니까?
아까 이문단 끝부분을 보세요. 비용 절감 측면에서는 독점 기업이 더 성과를 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소비자의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독점에 대한 감시와 규제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돼 있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독점 기업을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틀렸죠. 4번 볼까요? 기업이 지켜야 할 소비자 안전 기준을 마련. 아까 소비자 정책이지. 그러면 소비자 권익에 도움이 되겠죠. 이거는 뭐 찾으면 나오는데 아까 읽었던 부분 기억나니까 동그라미 합시다. 5번 소비자와 기업의 지위가 대등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나와야 된다? 소비자 정책이 필요하다 그랬죠? 소비자 정책 부분 보면 근거가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정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3번만 답이 됩니다. 자, 8번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단어 뜻이 아니고 그 단어가 문맥상 어떻게 사용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63쪽에 봅시다. 63쪽에 기억은 두 번째 문단 네 번째 줄에 있네요. 개별 기업은 생존을 위해 비용 절감과 같은 생산적 효율을 추구하고 그런 효율을 추구하면서 거기서 창출된 여력, 이 남는 힘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자 품질을 향상시키거나 가격을 인하하는 데 활용이 된다. 그러면 뭐죠? 이 여력이 어디서 발생한다 그랬어요? 위에 보면 생존을 위해 비용 절감을 하게 된다 그랬죠. 그럼 이 비용이 절감되는 것은 여력이죠. 거기서 발생한 여력이라고 했으니까 1번은 적절하죠. 요 절감된 비용만큼 여력이 생긴 게 바로 기획입니다. 그래서 1번은 괜찮습니다. 자, 2번 봅시다. 자, 봅시다. 니은 같은 경우에는 남는 문제인데 경쟁 정책을 잘 써서 경쟁 상태를 유지하도록 남는 문제가 있는데 남는 문제가 사문단에 있잖아요. 우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하고 맨 밑에 보세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산지 공개나 유해 상품의 회수 등의 조치를 해결해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 정보가 부족해가지고. 근데 이런 것들을 뭐라고 돼 있어요? 경쟁정책에서 직접 다루는 사안이 아니라고 돼 있죠. 요런 경쟁정책에서 직접 다루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남아있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준다는 거지. 그래서 이 니은은 니은에 대한 설명이 맞습니다. 그래서 8번은 동그라미. 자, 디귿 봅시다. 자, 디귿은 어디 있나요? 경쟁 정책 자체를 포기하면 소비자 전체에게 불리한 결과. 경쟁 정책을 포기했을 때 소비자 전체에게 불리한 결과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그 불리한 결과는 시장에서 경쟁 상태가 유지되지 않아서 전체 소비자의 기준에서 발생되는 상황, 그 앞에 경쟁 정책을 포기하면 전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과. 괜찮죠? 요거는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4번 리을은 경쟁 정책 외에 소비자 권익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요구를 하는데 리을은 어디 있습니까? 이 요구, 어떤 요구? 기업으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소비자의 지역을 기업과 대등하게 하고 이거 전부 소비자 정책에 필요한 요구들이잖아요. 이러한 요구. 그러니까 경쟁 정책 외에 소비자 권익을 실현하기 위한 마련하는 요구라는 설명이 충분히 되어 있죠. 4번도 맞습니다. 5번 볼까요? 자, 미음은 64쪽 메뉴에 있는데 상품 정보 공개 의무와 같은 조치, 이러한 조치들이 경쟁 정책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입니까? 지금 이 미음의 정책은 경쟁 정책이 아니라 뭐죠? 좋죠. 소비자 정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번은 이 경쟁 정책이 틀렸기 때문에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넘어갈게요. 보기의 사례들 중, 자, 이번에는 소비자 정책에 해당하는 겁니다. 요거를 있는 대로 골라냈죠. 원산지 표시 의무 어때요? 괜찮죠? 소비자 정책.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 피해가 커지지 않은 피해자 예방교육도 소비자 정책이 있었습니다. 온라인 게임업체와 회원 간의 분쟁이 늘어나자 당국은 분쟁조정위원회, 이거 뭐죠? 소비자와 기업의 분쟁을 국가가 조정해 주겠다는 거죠. 이거는 경쟁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 정책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고, 자, 리을 봅시다. 시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동시에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됐다. 이게 담합한 거죠.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 이 담합은 어떻게 규제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63쪽
제일 두 번째 줄을 보세요. 경쟁정책이라는 것은 독점이나 담합과 같은 반경쟁적 행위를 규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합 여부에 대해서 조사에 나선 것은 이거는 뭐를 쓰겠다는 거죠? 경쟁정책을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몰려있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역시 단어 뜻 문제인데요. 바꿔 쓰기만 하면 되니까 한번 넣으면서 읽어보면 됩니다. 자, A. 경쟁정책이 소비자 권익에 이바지하는 모습. 괜찮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 봅시다.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자 품질을 향상시키거나 가격을 내리는데. 괜찮네요. 자, 봅시다. 그 다음에 C는 네 번째 줄. 우선 전체 소비자를 기준으로 볼 때 경쟁정책이 소비자 이익을 소비자 이익을 늘리더라도 괜찮네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있네요. 예를 들어 경쟁 때문에 시장에서 밀려난 기업. 다 괜찮네요. 그럼 답은 5번이겠네. 자, 봅시다. 불리한 결과가 되므로 국가는 경쟁력을 세우는 거랑 유지한 거랑 다르죠. 유지는 버티는 거고 세우는 건 새롭게 만드는 거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바꿔쓰기에 적절하지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두 번째 지문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봤고요. 원격 수업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출석 체크 하시고 새롭게 알게 된 점, 느낀 점, 배운 점 간단하게 구글 클래스룸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수능날 선생님은 열심히 감독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수능날 푹 쉬시면서 컨디션 조절 잘하고 또 여러분 할 거 하시고 수능 치고 학교에서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봐요. 학교에서 봐요. 안녕.